형님, 오늘도 사시는 거죠? 아이고, 영수 형님 계산하셨어요? 항상 고맙습니다. 다음엔 제가 살게요. 영수 씨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먹지.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웃음소리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당신은 언제부터 계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의 밥값이 내일의 관계를 망치고 있진 않습니까? 평생 쌓아온 우정이 한 끼 식사값으로 무너지는 순간 그 아픈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김영수입니다. 4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5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평범한 사람이죠.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건 어쩌면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까 싶어서입니다. 퇴직 후에도 저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동창회, 동호회, 다양한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대화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모임들이 조금씩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야, 오늘도 사는 거지? 지난달 동창회 모임에서였습니다. 계산서가 나오자 한 친구가 웃으며 던진 말이었죠.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고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왠지 모를 무게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카드를 꺼내들었죠. 내가 형이니까, 내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베풀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요. 제게는 그럴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을까요? 그건 감사함보다 당연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새 밥값, 김영수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제가 내는 건 그저 당연한 일, 감사할 필요도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다음 모임 연락이 왔을 때 처음으로 망설였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결국 계산하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돈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다니 스스로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밥값을 내는 것, 단순한 경제적 문제일까요? 아니면 관계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날 이후로 모임에 나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를 댔죠. 몸이 안 좋다, 약속이 있다, 가족 일이 있다. 그런 핑계들. 영수야, 요즘 왜 안 나와? 너 없으면 심심하잖아. 김 선배, 다음번엔 꼭 오셔야 해요. 선배 없으면 분위기가 안 살아요. 전화가 오면 그저 웃으며 다음에 꼭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지난주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영수 형님, 오랜만이에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밥값 내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농담처럼 던진 그 말에 다들 한바탕 웃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웃었고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뭔가가 확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결국 내가 이 모임에서 밥값 내는 사람일 뿐이구나. 그날 모임은 평소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계산 시간이 다가오자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죠. 이번에도 제가 낼까 아니면 거부해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먼저 나서더군요. 오늘은 내가 살게. 영수 형이 너무 자주 사는 것 같아. 너무 형한테만 의존했던 것 같아서. 순간 마음이 찡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오늘은 각자 내자. 영수형 월급 끊긴 지도 오래됐는데 우리가 좀 배려해야지. 그 말에 또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 웃음이 더 이상 웃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그건 배려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얄팍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밥값 몇 번 내줬다고 해서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내줬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난 우리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해. 왜? 무슨 일 있었어요? 매번 내가 밥값을 내는 게 당연해진 것 같아서. 아내는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베풀어 온 거야 나도 알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도 그걸 즐기지 않았어? 늘 내가 낼게라고 먼저 말하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 그 말의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어느 정도 맞았으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내가 사겠다는 말로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패턴이 제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을까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돈을 내는 것과 관계의 균형 사이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또 다른 모임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죠. 수요일 저녁 7시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역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모임에 가기 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밥값을 내는 게 당연한 일이 되게 하지 말자. 하지만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드러내지도 말자. 그저 자연스럽게.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3명의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술잔이 오가며 대화는 더욱 무르익었죠. 영수야, 넌 퇴직하고 뭐하고 지내? 별거 없어. 그냥 적당히 운동하고 책도 읽고. 좋겠다. 나는 아직 3년이나 남았어. 빨리 퇴직하고 싶다. 그렇게 각자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친구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야, 너 요즘 모임에 잘 안 나오더라. 무슨 일 있었어? 순간 마음이 떨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잠시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어. 부담? 무슨 부담? 매번 내가 밥값을 내는 게 당연해진 것 같아서. 말을 꺼내자마자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 너한테 부담을 줬구나. 미안하다. 사실 너가 항상 먼저 계산하려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 또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영수가 워낙 베푸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지. 우리도 몇 번 우리가 낼게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패턴이기도 했던 거죠. 항상 제가 먼저 지갑을 꺼내들었으니까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해서 일종의 우월감이나 만족감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런 제 모습에 익숙해진 것뿐이었을지도요. 그럼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각자 내는 게 편할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우리는 각자의 몫을 계산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한 친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오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난 내가 항상 계산하는 게 좀 불편했거든. 내가 너한테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속에 있던 작은 응어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저만 불편했던 게 아니라 친구들도 나름의 불편함을 갖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무거운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말했어. 정말? 어떻게 됐어요? 생각보다 다들 이해해 주더라고. 오히려 내가 항상 계산하는 게 그들에게도 부담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아마 각자의 몫을 계산하거나 돌아가면서 내는 방식으로 바꿔볼까 해. 그날 이후로 저는 다른 모임들에도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동호회 모임에서는 미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모임은 더치페이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각자 부담 없이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엔 약간의 의아함이 있었지만 대부분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오히려 더 편하다며 좋아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계산을 안 하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계산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때로는 제일 막내가, 때로는 형편이 나은 친구가, 때로는 그날 특별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이 오늘은 제가 살게요 라고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오히려 더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무언가를 베푸는 입장에서 받는 입장이 되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모임이 그렇게 순조롭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제가 밥값 내는 사람으로 각인된 동창회 모임에서는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김영수가 요즘 인색해졌네. 퇴직하더니 돈을 안 쓰려고 그래. 영수 형,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수록 돈에 인색해진다더니 정말인가 봐. 그런 말들이 귓가에 들려올 때면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당당하게 제 생각을 밝혔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 한 사람이 항상 내는 게 당연시되는 관계는 어딘가 불균형하지 않을까. 놀랍게도 그런 대화 끝에 몇몇 친구들은 제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영수야, 내 말 들으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게 되는구나. 사실 난 내가 항상 계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다만 내가 항상 먼저 나서니까 미안하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편안한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계산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계산하기도 하고, 때로는 각자 내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에 모인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영수야, 그동안 내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것들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널 대접하고 싶어. 그 말과 함께 친구들이 건넨 작은 선물 상자에는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우정에는 밥값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 영수에게.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 베푸는 것보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친구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계산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고 누구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등하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관계들 속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모임에 나갈 때마다 이번에도 내가 내야 할까 부담감 대신 순수하게 만남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대학 동기가 있었습니다. 정민수라는 친구였죠. 그는 저와 달리 사업을 했는데 최근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해 점심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만났을 때 정민수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수야, 사실 요즘 정말 힘들어. 빚도 많이 졌고 아이들 교육비도 걱정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제가 이전에 겪었던 감정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내가 살게. 넌 다음에 여유 생기면 사. 정민수는 처음에 고사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권하자 결국 고맙다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다음에는 꼭 내가 살게. 약속할게.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꼭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리 둘 다 편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 그때 정민수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사실 난 항상 내가 부럽고 또 미웠어. 늘 여유 있게 다른 사람들 밥값 내주고 베풀고 난 그렇게 못했거든. 가끔은 너랑 다른 친구들 만날 때도 내가 내 형편이 안 되니까 안 나간 적도 많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항상 베푼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어떤 친구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미안하다. 난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어. 내가 그런 마음이었을 줄은. 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내 마음의 문제였으니까. 하지만 오늘 내 말을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꼭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 그날 점심을 함께하고 헤어진 후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밥값을 내는 것이 때로는 베푸는 행위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서로가 편안한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균형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더 세심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밥값을 내겠다고 할 때도 상대방이 정말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이 베푸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제 주변의 모든 모임들은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제가 내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내고, 때로는 각자 내면서요. 더 이상 당연함이나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만이 남았죠. 얼마 전 저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큰 모임이었죠. 예전에 저라면 이 자리에서 당연히 큰 몫을 내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임 장소에 들어서자 반가운 얼굴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영수야, 오랜만이다. 김영수, 건강해 보이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옛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 시간이 다가오자 예전처럼 약간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모임은 우리 회비로 하는 게 어떨까요? 각자 조금씩 부담하면 큰 액수도 아니고. 다들 동의했고 저 역시 그 제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야, 그래도 김영수가 좀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영수는 공무원 연금도 받고 있잖아.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웃으며 그럼 내가 조금 더 낼게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연금은 내가 40년 동안 일하며 기여한 만큼 받는 거야. 그리고 모임 회비는 우정의 표현이지 각자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맞아, 영수 말이 맞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건 서로의 재산을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추억을 나누고 우정을 이어가려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모두 동등하게 회비를 냈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밥값이라는 작은 문제로 시작된 고민이 어느새 제 인간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 저는 모임에 나갈 때 내가 얼마를 내야 할까? 라는 부담 대신 순수하게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밥값 내는 사람이 아닌 그저 김명수라는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취미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였죠. 거기서는 아무도 제가 과거에 항상 밥값을 냈던 사람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저 66세의 새로운 회원일 뿐이죠. 첫 모임에서 산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나눠 먹을 때 한 회원이 제게 김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 소박한 김밥 한 조각이 예전에 제가 비싼 식사를 사주고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나눔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요즘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용기를 내어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불편함을 피하는 것보다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네요.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면 밥값이라는 작은 문제가 제 인생에 가져온 변화가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퇴직 후 처음으로 옛 직장 동료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전의 상사와 부하 직원들,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영수 선배 퇴직하셔서 어떠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은 뭐하고 지내세요? 그렇게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 시간이 되자 제일 젊은 후배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영수 선배님 퇴직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그동안 못 뵀던 죄로. 그 말에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살게. 나도 곧 퇴직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 쏘고 싶어. 그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각자 낼까요? 그래야 다음에도 부담 없이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후배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영수 선배님, 퇴직하시고 더 현명해지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선배님이 계산하시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한테도 좀 부담이었거든요. 항상 받기만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따뜻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변화하면서 주변의 관계도 함께 건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밥값을 내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관계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저는 66세의 노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항상 베푸는 입장이라서 오히려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혹은 반대로 항상 받기만 해서 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밥값을 내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함께합니다. 때로는 제가 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내기도 하고, 때로는 각자 내기도 하면서요. 그 과정에서 돈이 아닌 진심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우정의 가치라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밥값 뒤에 숨은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제가 66년 인생을 살며 깨달은 소중한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드림